네, 안녕하세요. 수정팀장입니다. 지난번에는 태아보험 준비하시면서 먼저 준비해야지 될 그 특약으로 단독형 실손보험과 그리고 종합형 상품 준비하실 때 기본 계약과 그리고 3대 진단자금 알아봤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꼭 챙겨야지 될 특약으로 출생 시 위험 보장과 영유아기 때 또는 성장 과정 중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보장하는 특약들에 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출생시 위험 보장인데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선천 이상 수술 특약 이렇게 제가 세 가지만 넣어놨는데 한 가지 더 있죠. 출생 위험 보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신생아 장애 위험 담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드리는 진단 자금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임신하고 나서 산전 검사를 통해서 기형아 검사 1차, 2차 진행하시면서 큰 장애가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냥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출산까지 가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사실 그 보험료가 좀 비싸기도 하고 실효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봐서 그 특약은 사실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체중아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임신 7개월 때 아니면 8개월 때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또 2.5kg 미만으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이용하게 될 때 입원 일당을 하루에 5만 원씩 더 추가로 드리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2.5kg 이하로 태어났어도 아기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인큐베이터에 넣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장은 그래서 1년 동안 내고 1년 동안 보장받는 내용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시는 내용이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특약이죠. 실손해서 보상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이런 진단 특약을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이라는 거는 신생아가 출생 전후기 질병 해가지고 P코드로 알고 있는데 출생 후 1년 이내에 그 신생아 질병 코드로 입원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입원 일당을 하루에 1만 원씩 더 드리는 내용입니다. 뭐 태아보험 준비한다고 하면은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라든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또 선천 이상 수술 특약 이런 것들 그리고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 진단자금 드리는 거 그런 특약들을 넣기 위해서 임신 22주 이내에 집어넣는 것도 있고 가입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가입해야지 되는 이유는 또 임신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산모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나중에 태아보험 가입하기도 어렵고 또 출생 후에는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빨리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질병 입원 일당과 중환자실 질병 입원 일당을 또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들어간다는 거는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랑 중환자 입원 일당 또 그냥 질병 입원 일당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험료는 30세까지 보장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기들이 어릴 때 또 많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런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을 빼시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영유아기 성장 과정 중 위험 보장 첫 번째로 알아볼 텐데요. 영유아기 때 발생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발견되는
장애들 또 위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준비해야지 되는 특약들입니다. 무시하시면은 안 되죠. 4대 장애 진단 특약이라고 있는데요. 4대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인이 된 경우에 예, 최초 1회에 한해서 500만 원 지급하는데요. 시각장애는 혹시 조산을 한다거나 했을 때 시각이 가장 늦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이기 때문에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발견되게 되고요. 또 이제 열로 인해서 귀의 중이염 같은 것 때문에 청각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체장애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모든 아기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누워있는 상태니까 모르지만 그 성장이 되어야지 되는데 발달장애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될 때 그때서 알아채게 되는 그런 장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손에서 보장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민간요법 같은 것도 원하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단자금 500만 원 지금 준비해 놨는데요. 부족하긴 하죠. 그래도 예, 준비하셔야지 되는 거고, 뇌병변 장애 진단 특약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기들이 열 때문에 뇌에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뇌에 병변을 일으켜가지고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를 남겼을 때 이 500만원, 500만원, 1급에서 3급은 두 개 합쳐서 1000만원 받으시는 거고 4급부터 6급까지는 500만원만 예, 보상이 되겠죠. 예, 보험료는 그다지 부담되시지는 않죠. 그렇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준비하셔야지 되고, 정신적 장애 진단 담보도 나중에 발견되는, 예, 사실 이런 4대 장애 진단이나 정신적 장애 진단 같은 경우에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됐지만 지금 요 특약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현대해상인데 보장 내용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적 장애 중에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정신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로 1, 2, 3급 장애인이 됐을 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 뭐 이런 것들 초기에 알 수가 없죠. 성장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위험들이고, 또 이런 것들은 사설 기관을 찾게 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라고 해서 500만 원 준비되어 있는데요. 1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예, 회사도 있어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은 보통 가와사키라든가 류마티스 염이라든가 심장에 관련 소아 특정, 심장이랑 가까운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열이 나는데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그 가와사키병 진단 받는 데까지 열흘 이상 걸려서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완치에 가깝게 되긴 하는데 청소년기에 걸리면 사망하거나 정말 정신적 장애를 심한 장애를 남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진단을 좀 빨리 내리는 편인데 엄마 아빠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는 해열제나 해열 주사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심장이랑 가까운 혈관에 염증, 혈전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긴 가와사키나 류마티스 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증 세균성 수막염
중증이 앞에 붙었죠. 아기들은 머리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고,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 가볍게 앓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뇌수막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애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 보험료 100원도 안 되는 거니까, 예, 큰 위험을 적은 비용으로 보장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인슐린 의존 당뇨병 하면 당뇨는 성인들만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건 선천적인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특약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런 것들은 기형아 검사 같은 거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 성장 과정에서 확인되겠죠.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기관인데, 몸에 좋은 약도 없고, 몸에 좋은 음식도 없다고 하네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빠지는 기관이긴 한데, 지금은 청소년 어린 아이들도 신장 투석을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주변에 보면 신장 투석 가능한 내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000만 원 보장하는데 보험료는 14원 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험료 얼마 들지 않지만 위험은 굉장히 큰 위험들입니다. 네, 꼭 준비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다음 특약들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 백혈병 때문에 조혈모를 골수 이식할 때 2,000만 원 추가로 받으시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이잖아요.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그 판막에 구멍이 있는 아기들이 열에 1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멍이 성장하면서 점점 작아져서 막아지는 아기들이 있고, 성장하면서 그 사이즈가 그대로 있는 아기들도 있고, 그 성장과 함께 구멍이 점점 커져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제 친구 딸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그대로여서 지금 아가씨인데도 잘 성장하고 있는데, 제 예전에 고객 같은 경우에는 큰 아이가 5살 때 개용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릴 때 받지 않고 경과를 보고 5살 때 심장 수술을 해서 심장이나 뇌의 수술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안보험 이외에는 보험 가입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세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전환형 상품을 고려하셔야지 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을 열고 심장 수술을 했을 때 300만 원, 예전에는 8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했는데 그런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보장액이 줄어들었고요.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이거는 가슴을 열지 않고 그냥 관을 넣어서 시술을 할 때 200만 원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크지 않으니까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대 장기 이식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대 장기라고 하면 간장이나 신장, 심장, 췌장, 폐장 이식 수술을 할 때 1,000만 원 보장하는데요. 이것도 지금은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진 않지만 점점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각막 이식 수술 담보 또 보험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뇌나 내장 손상으로 인한 수술, 이거는 이제 사고로 뇌나 내장에 손상을 입어서 머리나 가슴,
배를 열고 수술을 했을 때 네, 1,000만 원 진단자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실비에서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되긴 하겠지만 그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1,000만 원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계단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침대에서 몇 번 떨어지고 네, 머리가 깨져지 않았을까 응급실에 달려가기도 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많이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탈장 수술 이제 남자아기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또 튀어나오는 거를 발견을 해서 탈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보장액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는 그만큼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위험한 질병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준비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모야병 개도 수술 담보인데요. 모야라는 사람이 발견한 병인데요. 어린 아기들이 그 뇌혈관이 새로 생겨서 가늘게 생겨서 그게 터지고 또 생겨서 터지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질병이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의 혈관이 영양분이라든가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그 혈관이 형성이 되는데 너무 가는 혈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막히고 터지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해서 그 혈관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여는 수술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보장하는 특약인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25원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철분이 모자라는 빈혈은 저희가 철분제 빈혈약을 투약하면 되긴 하는데 재생불량성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그 혈액을 이루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인자 중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1,000만 원 진단 자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자아이한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자아이한테 발생하는 빈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빈혈인데 종류가 다른 빈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영유아기 또 성장 과정에서 발견되는 그 위험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한 보장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편으로는 기타 특약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